또한 자, 오늘은 미분에 꽂힌 함수 그리기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정말 수능에서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어떻게 함수를 그리느냐.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1차 함수, 그죠? 그리고 2차 함수, 여기까지만 법칙에 따라서 그렸었는데 이제 3차 함수, 즉 그 이상의 고차 다항 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을 통해서 이제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4차 함수까지 어떤 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될 수 있는지를 이론에 입각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도함수인 f'x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미분계수의 정의는 뭐였죠? 자, 미분계수의 정의 미계는 뭐였죠? 그렇죠, 여러분들. 평균 변화율 무슨 값? 그렇죠, 극한값입니다. 당연히 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얘는 외워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외울 때도 그냥 막연하게 국어사전처럼 외우지 마시고 이게 정확히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런 fx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볼까요? 이런 fx가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를 만약에 x는 a라는 점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선. 그리고 여기는 요만큼은 h만큼 떨어진 h가 양수라 지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뭐가 되겠니? 그렇죠. x는 a 플러스 h만큼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평균 변화율을 만든다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의 양 끝을 이렇게 직선으로 잇는 것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 조금 더 어린아이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그쵸,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랑 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따라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델타 x분의 델타 y, 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 맞아요, 형님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x 증가량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y값은 요만큼의 차이가 되지 않겠니? 따라서 큰 놈에서 작은 걸 빼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함수값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해주시면 얘는 평균 변화율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안녕이 돼주시면서 뭐만 남아요, 형님들? 그렇죠,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은 어느 정도 유광으로 좀 떨어진 양 끝점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표현한 거는 형님들 평균 변화율을 지금 표현한 거고 요 놈은 뭐랑 같다? 그렇지, 기울기랑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이랑 같다라고 얘기하는 무리가 있겠죠. 왜요? 여기에 요거의 극한값이라 돼 있으니까 요 놈에다 뭘 취하면 되겠어요, 형님들? 그렇죠, 리미트를 취하시면 되겠죠. 리미트는 여러분들 극한값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극한값을 어떻게 취해주면 돼요? 그렇죠, 리미트 여기를 h를 0으로 보내주시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미분 계수가 된다. 언제?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하학적 어떤 의미가 있느냐? h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요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어디로 가겠니? 이 점이 마치 여기 선을 따라서 점점 요 놈에 근접하게 되겠죠. 그거를 이렇게 착하게 이었을 때 얘는 마치 멀리서 보면 뭐처럼 보인다? 그래요, 접선의 방정식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미안해요, 접선 방정식의 이제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수학에서 얘기하는 정의지만 여러분들이 당장이 아니라 또 이런 눈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요? x는 a에서의 뭐랑 같다? 접선의, 그렇죠, 기울기와 같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f'a가 의미하는 거 뭐예요? x는 a점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얘는 기울기가
양수가 되거나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떤 함수다? 그렇지, 증가하고 있는 함수구나. 자, A에서는 뭔가 증가하는 상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F'A가 거꾸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라 하면 X는 A점에서는 이 포인트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A점에서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는 그 점에서 감소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님들. 얘는 감소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좀 더 길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내신에서 여러분들 이거 윗끝 아래끝 맞추는 뭐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이 있죠. 일단은 지금은 요거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X는 A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그 점에서의 기울기, 즉 증가하거나 감소하느냐 혹은 0으로 유지하느냐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핵심이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알아야 될 건 뭐야? 그렇죠. 결론은요. F'X는 결국 뭘 나타내요? 원래 함수 fx의 그쵸,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X를 안다란 함은 뭐를 아는 거냐면 fx의 증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놈 그래프의 그쵸, 원래 함수의 개형을 알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개형은 뭐죠? 대충 그린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처럼 그린 형태가 아니고 대충 그린 형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그래프의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증감 정도는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부정적분이나 정적분에 가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F'X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함수의 증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충의 개형은 알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차피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다루는데 잠깐만 내가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가지고 와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F'X가 내가 1차 함수다 라고 한다면 최고차함에서 양수인 1차 함수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fx는요 몇 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얘는 최고차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언급하느냐, 도함수는요 항상 원래 함수보다 차수가 하나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원래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으면은 그 전의 함수, 그 전 차원의 함수인 도함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지 얘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차 함수가 최고차 함수에서 양수인 놈이 예컨대 요러한 놈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얘가 바로 F'X고요. 여기를 우리가 let's say X는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안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은 F'X는 의미가 뭐예요? 그쵸? 여기 X값의 변함에 따라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증감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A점에서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점에서는 기울기가 양수값을 갖는데 점점 기울기가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가가 되는 거죠. 반대편의 왼쪽에는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라는 점을 기준으로 A에서는 기울기가 잠깐 0이야. 근데 플러스 부분에서는, 즉 A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할 건데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원리로 여기는 기울기가 감소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는 거니? 그죠? 점점 기울기가 음수가 컸다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감소하는 속도가 x가 커질수록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요런 파트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죠? 그러면 이게 왜 개형인지 알겠죠? 왜요? 요렇게 생겨먹은 건 알지만 요 꼭지점이 뭐가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꼭지 A점이라는 건 알겠지만 Y좌표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형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 한번 음수일 때도 서비스를 해주시면 안 돼요?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요렇게 이번에 여기가 x는 한번 a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님들? 그쵸? 요 점에서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거고요. 요거보다 왼쪽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형님들? 그렇죠. 기울기가 0보다 작으니까, x축보다 작으니까 얘는 감소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x는 a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울기가 a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기 때문에 주구장창 이렇게 증가해줘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x가 a일 때. 이때 잠깐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를 f'x로 가지면 그 위에 있는 차원의 원래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개형이기 때문에 이 점의 y좌표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대충 그린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죠? 자, 요거를 이해하시면 이제 3차 함수까지 확장할 수가 있어요. 4차 함수까지 알아야 했는데 3차 함수까지만 합시다. 그래프 한 판은 여기 다 채우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제 우리가 다룰 게 뭐냐면 f'x가 이제 2차 함수일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점점 차수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거는 그럼 원래 함수는 뭐가 되겠니? 그 뒤에는 3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다음과 같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3차 함수가 어떤 개형을 갖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요거까지 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마지막으로 그쵸? fx가 f'x가 3차식일 때 fx가 뭐가 된다? g는 4차식이 된 거고 여기까지 우리가 수능에서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확실하게 할 줄 알면은 이 뒷부분 여러분도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야, 너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나도 한번 조동수처럼 한번 C도 찍고 싶다. 인간 관계자 여러분들 컨택 한번 주세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알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나온 걸 알았으니까 그 f'x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만약에 세 번째 함수에서 양수인 2차 함수를 한다면 이렇게 생겨먹는 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x축이 요렇게 지날 때랑 그 다음에 x축이 요렇게 지날 때랑 x축이 요렇게 지날 때는 그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얘는 무슨 말이죠?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될 때는 그렇죠.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몇 개의 포인트? 그렇죠. 두 개의 포인트를 갖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조금 떨어져 있어 보이지만 여기서 교점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쵸. 얘는 기울기가 0의 포인트가 몇 개? 그래, 한 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는 교점이 없음. 그래서 수상에서 이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없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x축의 위치 관계가 고1 때 배웠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거를 1번 케이스, 요걸 2번 케이스, 요거를 3번 케이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 점에서 x좌표를 x는 알파, 요 점에서의 좌표를 x는 베타, 요 점에서 좌표를 x는 감마라고 한번 약속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개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이렇게 돼가지고 교점이 여기가 알파고 베타일 때 그때 한번 원함수를 생각해 볼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면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얘는 f'x 즉 도함수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니? 알파와 베타라는 요 점에서는 잠깐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x축보다 위에 있는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있는 요 부분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증가했다가 잠깐 알파에서 0이 됐다가 그죠? 어떻게 돼? 다시 감소했다가 베타에서 잠깐 0이 됐다가 그다음 다시 증가하니까 요러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x는 알파, 여기는 x는 베타가 돼서 다음과 같은 극값을 두 개를 갖는 3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요러한 도함수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접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 접할 때도 한번 볼까요? 접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렇게 아이고 미안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울게요.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뽀뽀할 때. 자, 이렇게 뽀뽀할 때 여기가 x는 감마에서 뽀뽀한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감마라는 점에서만 잠깐 기울기가 0이 되는 거고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울기가 증가해서 얘는 증가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마를 기준으로 계속 증가했다가 잠깐 감마에서 0이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x축가 뽀뽀할 때의 상태의 fx 원함수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뭐를 할 수가 있겠니?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붕 뜬 경우도 있겠죠. 붕 뜬 경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근이 없죠. 그 말은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얘는 항상 증가하게 될 테니까 주구장창 증가하는 함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3차 함수의 개형은 최고차 함수의 양수일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만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걸 결과론적으로 너무 외우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포인트를 좀 얘기하자면 자, 이건 너무 관찰력에 대한 부분인데 3차 함수는 다음과 같이 극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극속값과 극대값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개형에서는 극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이거 기울기가 0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극값의 정의는 뭐였죠? 여기가 극대값과 극속값이 되려면 왼쪽과 오른쪽의 기울기가 달라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는 극값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은 변곡점이라고 배웁니다. 요 얘기는 이제 수트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어떤 선생님도 쓸지도 몰라요. 그 얘를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요거는 내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3차 함수의 개형이 3개가 나타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3차 함수는 반드시 여기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얘가 점대칭이 항상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이것도 수트에 잘 안 나온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2차 함수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함수예요. 왜냐? 얘랑 이렇게 대칭이 돼요. 축에 대해서.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이쪽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그지 어떻게 되겠니? 얘도 대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얘가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변곡점에서 대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변곡점을 보면 뭐가 될까? 이거는 교과 내용에 없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이 2차 함수의 축과 똑같다라는 거지. 만약에 이 축이 만약에 x는 별딱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원래 함수의 3차 함수의 변곡점도 x는 별딱지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4차 함수도 충분히 같은 메커니즘으로 이 3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느냐 이렇게 지나가느냐 가운데를 지나가느냐 밑에를 지나가느냐 아예 밑에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개형이 달라지게 될 테니까요. 한번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셔서 스스로 4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짧게나마 한번 미분계수의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필요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현장에 있는 현장 학생들과 그리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걸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하